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양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시즌 3 마지막 회차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풀고 우리 빨리 마무리 멘트 해보죠. 헌법의 기본 원리 나오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다른 건 다 되는데 구체적인 기본권을 도출하는 근거가 되냐? 안 된다. 그래서 1번부터 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쉬운 내용이었는데요. 2번, 헌법을 해석해보니까 특정인한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국가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 행위 의무 내지 보호무가 발생했는데도 입법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 입법자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 외국인을 입국시키지 말지는 우리가 주권국가, 즉 우리가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평등권 문제에 관련해서는 넓은 입법 재량이 인정이 되면 비례 원칙이 아니라 자의금지 원칙으로 판단하면 되겠죠. 다음에 여러분도 우리가 용의자에 대해서 긴급 보호를 위해 그 주거에 들어갔다. 헌법이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판례에 가볍게 볼 수가 있다. 다음에 432번에 기억번은 이제 중강도죄죠. 그래서 중강도로 처벌하는 거 헌법이 위배되지 않죠. 처벌했으면 이제 형법에서 몇 페이지 날라갈 텐데. 그 다음에 니은번 국내 단체 이름으로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 회사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사살수는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초래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해야 되며, 그 다음에 부득이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범위 내로 조절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번 강제적 셧다운제이죠. 합헌 판례인데요. 이것이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집에서 우리 이제 자녀분들한테 게임하지 마 하면은 게임 또 좋아하는 학생들은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12시가 되면은 끊어버리는 조치가 필요하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미음번은 그 공동불법 행위자가 있어요. 갑이라는 이제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렇게 공동불법 행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갑이 먼저 다 갚아줬을 때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은 너무 돈을 혼자서 다 갚아준 것이다 라고 해당하는 거에 해당한다 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대법원의 견해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저번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두 개가 될 거예요. 다음에 433번 선거권을 제한한 입법은 헌법 제24조에 따라서 곧바로 정당화될 수는 없고 37조 2항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고 선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에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는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맞는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기회 제공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말입니다. 특정한 직업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회,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는 가능하다. 3번도 맞는 지문이죠. 주거에 대한 영장주의는 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명시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에 비교해야 될 게 형사보상 청구권도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우리 재산권의 공용 수용도 똑같이 정당한 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해석이 다르죠.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이 다르다. 여러분들 형사보상 청구권의 정당한 보상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줄 수밖에 없다. 근데 재산권의 공용수용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은 완전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규정은 같지만 해석이 다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조 형사보상 청구권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은 23조 사망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이런 걸 만들어가는 내용이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옳은 문장인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게 뭐냐면은 그냥 틀린 부분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는데 이것까지 이제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서 그런 연습은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 들었을 때 하는 거고, 이렇게 틀린 부분 하나 딱 보이면 출제 포인트 딱 보이면은 찍고 넘어가는 게 실제 시험에서는 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유치원에서 우리가 당구장시설 금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가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 그냥 문서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있는데 청구인이 그거 PDF 다 따달라고 했어. 그러면은 무조건 공개하여야 할까요? 아니죠.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우리들의 업무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사생활의 영역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사실은 공직자 등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업무 집행의 내용에 따라서는 업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 비판은 허용된다. 맞고 4번 승진 가능성. 여러분들 승진 우리 그 경찰 어떤 기수가 너무 많아. 동기가 많이 뽑을 땐 좋았는데요. 이렇게 동기가 너무 많으면 승진이 어렵대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직 신분의 유지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로 잘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공무담임권의 보호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저번에 잘 공부해서 비교해 드렸죠. 옳은 건 3번. 435번.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될 의무는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가 대통령의 업무 집행과 관련해서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다. 맞고 위임위법.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백하게 규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체계와 규정에 비춰봤을 때 객관적으로 결국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포괄적인 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3번은 형사 피해자는 약식명령의 고지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피의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또 나중에 자기 사건 검색해 볼 수 있거든요. 자기가 피해자인 사건. 4번이 틀렸을 건데 청구인이 공적인 인물의 부당한 행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행위를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 피의자는 정식 재판에 나아가서 우리가 그 무죄를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검사가 약간 의도가 있죠. 기소유예를 때려버린 것은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무죄일 수도 있는데 약간 유죄 심증을 남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사 경력자로도 남아버릴 거고 그래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다음에 436번. 우리 주민소환의 청구 사유는 없습니다.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그다음에 주민소환 투표가 시작이 되면은 바로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한 거.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주민소환 관련된 합헌 판례들입니다. 3번은 군종장교가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까지는 맞는데 군종장교가 주재하는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다른 종교를 비판할 수도 있어요. 무조건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사용자, 사장님이 우리가 뭐 경력금이나 아니면 회식비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무조건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한대. 그래서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 금지하는 거, 뭐 전기세 이런 거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무조건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 해가지고 이 판례가 뭐랑 영 헷갈리냐면은 노조 전임자에게는 급여를 지급을 금지하는 판례랑 다릅니다. 월급을 아예 주는 거랑 운영비 몇만 원 주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런 거 꼭 비교해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적 정치적 관리에 대한 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다 전과 기록을 말소를 해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건 이제 내정 간섭 아닌가? 그쵸? 그 다음에 건강보험 수급권은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속합니다. 비교되는 건 뭐가 있어요? 의료, 급여 수급권. 이거는 국가가 100% 다 주는 거니까. 근데 그럼 자기 기여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낸 거야. 건강보험료를. 그러면은 자기 재산권이라 할 수가 없죠? 왜냐면은 건강보험 수급권 같은 공법상의 권리는 그 사적 유형성, 그 다음에 경제적 유형성, 그 다음에 자기 기여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다 100%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돈을 한 푼도 안 냈으면은 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동전화번호는 여러분 누리들 거 아니죠? 내 재산권이라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로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두 문제 정도 남았네요. 네. 뭔가 기분 이상한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동력수상 레저기구 이용 판례죠. 동력수상 레저기구 이용해서 범죄 행위를 할 때 조정명으로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거. 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판례랑 비슷한 취지로 헌법 위반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저번에 봤었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진술 조력인이 얘가 하는 말 맞아요. 영상에 들어있는 말 맞습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증거로 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가 되는 판례 저번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번. 자, 3번은 우리가 실질적인 평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 정책을 실현하는 건 맞는데 실질적 평등 교육을 위한 교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강남 애들 뭐 300만 원, 500만 원씩 사교육비 쓰니까 나한테도 줘라? 이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이 바로 윤창호법이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번 이상 위반했다는 이유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강력하게 처하는 것은 윤창호법이니까 헌법 위배가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네요. 주방용 오물 분쇄기는 합헌이죠. 판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거. 그다음 2번 판례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도 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국회의원 30만 명, 40만 명 되고 광역자치단체장은 많으면 100만 명, 뭐 정말 많으면 뭐 700만 명, 800만 명, 900만 명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를 후원의 지정권자에서 제한 것은 헌법의 위배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3번은 여러분들 바로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부분이 있죠. 결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나왔고, 우리 직업공무원 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니까 쉽게 답을 3번으로 골라낼 수 있었네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분들 이 워크북 1분 컷 시즌 3 강의를 내년 그 1차 시험까지 좀 천천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요 교재를 개정판을 이제 내년에 낼 거니까. 근데 아무래도 또 2023년도 2차 시험을 볼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속도를 올려서 빨리 후반부에 찍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 될 건데, 이게 아마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업로드가 될 겁니다. 토요일날 시험이지만. 그래서 뭐 지하철 뭐 이동하다가 한번 보고 가다 보면은 뭐 한 지문이라도 나오면은 좋겠죠. 그래서 이번 회차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워크북 1분 컷, 시즌 컷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좋은 컨텐츠로 또 유튜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험 보시는 분들, 2023년도 2차 시험 보시는 분들 꼭 최선을 다해서 자기 완벽한 실력을 발휘해서 꼭 필기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면접도 잘 보시고 체력도 잘 보시고 해가지고 꼭 원하는 꿈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저는 더 이상 만나지 말고 행복하게 지냅시다. 알겠죠? 승진 때 봐요. 알겠어요? 네, 경정 승진 시험 때 봅시다. 알겠죠? 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잘 가요.